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24일, 오늘 금요일이죠. 오전 10시 7분. 자, 오늘은 나스닥 지수의 연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653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올해 시가가 찍혔을 때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한 1600선입니다. 1600선. 예, 그러면 제가 이 구조랑 거의 흡사한 차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NC소프트의 월봉입니다. NC소프트의 2020년 6월 월봉의 시가를 보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보통 이 구조면 한 73만 6천 원대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나스닥 지수가 1600선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한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상단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양봉 내고 가버렸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거의 흡사하게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2020년 연봉을 보시면 저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있습니다. 저가까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봉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월봉 중에 저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는 봉이 2020년 2월 봉이에요. 근데 3월 봉이 쏟아지죠. 예. 상당히 특이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까지도 20 상단선 위에 있는다라는 거는 모든 가격 자체가 다 과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그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과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어디에 있느냐? 예,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13,00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13,000대까지 올라가지만 시가에 비하면 여전히 2,000포인트, 2,300포인트 정도의 공간이 열려 있어요. 올해하고 똑같은 거죠. 예. 올해와 작년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봐요. 시가는 과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NC소프트의 2020년 7월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데이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임의의 데이터로 그리면 여기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83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여전히 과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봉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020년 7월 월봉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그렸습니다.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으로 회귀를 한 거죠. 만약에 SQQQ를 보고 있다면 13,000대까지는 보셔야 돼요. 예, 해소가 돼야 청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3,300대. 지금 수치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NC소프트의 봉을 보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12,397이 올해 저가잖아요. 여기는 붕괴를 해야 청산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의 2020년 7월 월봉을 봤을 때 6월에 고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스닥도 올해의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위는 열려 있으니까요. 다만 이격을 해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올해 저가는 붕괴되어야 아마 정상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저가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올해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투자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격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형태 구조에서는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엔 이격을 해소하려면 한 13,000대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의 월봉 구조로 봤을 때는 12,397까지는 내려와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 말은 올해에 만들어진 저가를 내년에 붕괴해야 지금에 만들어진 이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만들어진 저가를 내년에 붕괴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봉의 저가를 깨는 음봉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스닥 지수에서 전봉의 저가를 깨는 음봉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2년 정도의 월봉의 흐름으로 봐도 전봉의 저가를 깨는 음봉은 없어요. 두 개의 음봉이 있지만 그 음봉은 모두 전봉 저가를 지키는 음봉이었지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음봉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음봉이 나오면 상당한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격이 해소되지 않은 봉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지 않고 가는 게 상승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격을 해소하고 가야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지. 이격을 해소하지 않고 가는 것 자체는 거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의 그 이후의 흐름을 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래로 일단 내려오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와야 그 뒤로 다시 쳐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올라가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타고 가지 그 위로 올라타지 않죠. 보세요. 100만 원을 찍었을 때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타지 위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서 오르는 거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선을 붕 떠서 올라타는 행위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고가가 99만 7천 원이에요. 근데 99만 7천 원을 넘은 봉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9만 원이 아니라 66만 원이죠.
현재의 봉의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봉을 그려놓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이게 연봉이라는 거예요. 연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간이 아래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